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시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기간의 유입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라와 줌으로써 그레스케일에 따른 내용도 다시 한번 독보적으로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그런 물량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 물량을 보게 되면 뭐 EDXM 쪽도 뭐 보게 되면 지금의 이런 기관들만 위주로 관리하고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플랫폼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물량 대비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면 그 정도의 준한 만큼 사이즈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EDXM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레스케일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물론 이제 뭐 지분적 관계도를 다 내려놓고 본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이쪽으로 보유량이 거의 근사치만큼은 쌓일 확률도 매우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코인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축적할 수 있는 양이 지금까지 부터 곧바로 시작이냐? 아니다. 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아직 법적인 테두리 안이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축적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추세 기반용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최근 동향을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쪽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연달아 계속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는 증권형에 관련된 메시지들은 계속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걸 계속해서 방해하는 공작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곧 뭐 로빈후드 상장 폐지와 이제 또 기존에 있었던 셀시우스에 있는 물량들도 고려를 하면서 7월달 대비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홍콩의 최대 은행 HSBC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HSB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제공을 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여기에서 허가가 났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아크인베스트는 여전히 GBTC를 통해서 우회 투자를 계속 해주고 있었던 과거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서 더군다나 뭐 나머지 있었던 뭐 자산운용사나 뭐 금융가 쪽은 그냥 눈뜨고 봉사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물리긴 했지만 그래도 GBTC를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평단을 상당히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동안 시세 한탄만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만의 전략을 계속 최적화하는데 열심히 공을 들였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분들이 이 시장에서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건 우리가 먹을 게 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하고 축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 나스닥에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선망을 보여주고 있죠.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잘 가격대를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또 단독적으로 강세가 너무 나온다면 알트코인들은 힘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힘에 있는 축적량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마켓이 딱 이 두 군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테더와 BTC 마켓 쪽 둘 중에 하나 화력이 둘 다 겹쳐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가 마켓이 풀로 차고 좋고 이쪽도 좋고 하면 알아서 좋아지는
형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비트가 너무 강세면 나머지 애들이 조금 둔해질 수 있다는 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테크 형태에서는 뭐 단일 호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3분기 실적에 이제 입각하려고 하는 그 시점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몸살리기 쪽으로 자금을 조금씩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 3분기 때 나스닥이 너무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야, 또는 뭐 S&P 500이 그렇게 많이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괴리감이 커진다고 하면 거의 추정하면서 또 따라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중간 지점에서 여기에서도 약간 힘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면 됩니다. 예, 저 지금 벌써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6년 넘게 달려왔어요. 6년에서 7년 넘게 달려왔기 때문에 저를 한번 보면 알죠. 매우 성실하고 지쳐도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여기에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저의 위치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어마무지한 부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저 친구도 저렇게 말 어버버 하면서 약간 부족하고 좀 약간 모질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저 정도 노력하니 저 정도 위치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동네 뭐 동생 뭐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단 이제 진짜로 뭐 선물 트레이딩 쪽으로 갈 거라고 하면 직업을 전향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제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대부분 시간으로 삐대면 대부분 회복이 된다. 단 조건은 거기에 코인에 어떠한 특정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아니고 생존이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소생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FTX 소식도 70억 달러 유동 자산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회생에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제는 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표 이번 내용 좀 많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재유입 시 본격적인 상승장에 진입이 될 것 같은데, UTXO는 생존 기간에 따른 실현 시가총액 분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지표가 정점에 하락한다라는 건 비트코인 물량이 스마트머니에서 슈피드머니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2년 말이 이 지표는 최고조에 달했고 6개월 동안 하락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점은 이미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여기에서 보게 되면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자들의 스마트머니는 재차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주의 깊게 좀 보자 라는 내용과, 우측을 보게 되면 도미너스를 BT 이더와 그리고 테더와 USDC의 차트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미처 날뛰기에 지표가 정신 못 차리는구나 했지만 조금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를 이분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 사토시 지속 하락세인 점을 보면 하락하는 것은 비트 도미보다는 이더 도미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비트 도미 및 이더 도미 둘 다 하락했을 경우에는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하는 경우 실제로 테더와 USDC 도미 추세가 바닥을 다지고 또 각재는 중을 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에 따른 해시레이트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보게 되면 비트코인 채산성이 좋을 때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캐시 채산성이 좋을 때는 캐시로 가는 건 당연지사이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 해시 레이트가 급등할 때는 캐시 해시 레이트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 해시 레이트가 급등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해시 레이트가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 횡보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우측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증가, 변동성 증대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져 있다. 22년도 최고 수준으로 도달했고 작년 이 수준까지 상승했었을 때 레버리지 선물 포지션이 청산됐고 이로 인해서 미결제 약정 감소와 동시에 큰 가격 변동이 발생을 했으니 미결제 약정이 많이 쌓이는 거는 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해시레이트 가격 추이, 채굴 가격 추이도 누군가 분석을 해놨던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자, 비트 가격, BK 해시, BK 가격 이렇게 해놨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거품이 아니라 그냥 해시레이트 맞춰놓은 채굴 단가를 적정가로 보여진다. 앞으로 BK 투자하실 분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정도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좋아졌다라는 건 뭐 그전에도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EDXM에 있는 쪽에서 그 코인이 상장을 해야 되니까 그 해당에 있는 코인 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거에 따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비트가 어느 정도 어물쩡 저물쩡하면 BK 쪽으로 넘어가는 도미넌스 양도 이번에 최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라이어 블록체인 쪽에서도 마이크로 BT에서 채굴기 33,280대를 구매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남아져 있는 이제 소식들을 보게 되면 로빈후드 거래소 상장 폐지권하고 그 다음에 롤욱스 메인넷이 28일날 있고요. 그리고 솔브케어 어나운스 발표가 29일날 있습니다.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자산 운용사 프랑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또 등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 대표는 이더 스테이킹 대규모 자금 유입이 조만간에 고리들이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막 들어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때다라고 해서 또 어그로를 약간 끌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블랙롱보다 우리가 신청한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가 먼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잭도시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 노드리스 링크 공유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여전히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더더더 갈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풀은 어디를 많이 봐야 되냐면 BTC 마켓과 테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테더에 있는 위치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이를 봐야 되겠는데 이쪽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USDC를 보게 되면 최근에 또 동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좀 올라오다가 빠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뭐 매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이제 반감기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먹을 거는 그렇게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BK SV는 아직도 많이 남았고 반대적으로 반감기 효과도 동일시하게 맞을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셔라. 누군가는 콧방귀 끼면서 뭐 하지만 여러분들에 있는 지갑에 돈이 벌리는 쪽은 다 이런 것도 유심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도미넌스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요,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높게 가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특징적인 코인 빼놓고서는 거의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 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만족스러운 반등 정도가 아니죠. 대부분 뭐 보게 되면 그냥 U자, 거의 뭐 U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V자 정도는 나왔으니까 그 이상은 뭐 올라왔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히려 회복 못하는 어떤 코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회복 못했던 코인들은 웬만하면은 돈이 잘 안 간다,
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집중적으로 돈이 조금 더 쏠리는 쪽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해먹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K와 SV 쪽에 관심이 많이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볼 필요성이 있냐면요. 자, 기존에 있었던 이걸 조금 더 키워서 보여드리면, 지금 평단 자체가 아무리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SV 같은 경우도 평단이 가장 낮습니다. 예, 지금 위치가 가장 낮은 위치이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캐시가 되겠죠. 캐시도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위치가 어디에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빨간색 점선이 어디에 있죠? 거의 과거에 있었던 이 평단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애매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넘어가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언젠가는 또 쉼표를 찍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일선 타고 가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리고 시간대 차트 부분도 아직은 뭐 저항대 부분은 잘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대신 이걸 또 못 버티시는 분들은 또 못 먹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뭐 비트코인도 이제 야 지금 너 말대로 하다가 타이밍 다 놓쳤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은 어차피 여러분들 가장 기본의 기본은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정비율 구간대까지 만들어지기 전 때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아직 해당에 있는 주봉이나 주봉을 볼 때는 기존에 있었던 이동평균선 전비율 구간이 아직 도래하기에는 상당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적정 수준만큼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이때까지 보게 되면 이게 주봉이라서 한 주당 캔들 하나하나씩 볼 때마다 다 눌림목이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다려서 매입했던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누가 탓해야 될까요? 그만큼 역량과 그만큼 경험치와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리얼타임에 적용을 해서 그 인내심을 잘 견뎌내면서 베팅을 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남 탓 해봐야 돈은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돈 걸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패턴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부족하다. 왜냐하면 ETF나 나머지 있는 그런 쪽에서 그 정도 물량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티나지 않게 모아야 되고 모아다는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왜 길지 않을까요? 여기 때까지는 자금이 들어간 것보다 약간의 충당금 쌓기가 급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회에 있는 코인 개수를 모으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최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금리 구간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왔고 이제 나머지 약간의 이제 쉼표와 여유율을 좀 갖췄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천천히 좀 보여주는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